최근에 이제 추정분담금 용역 관련해서 새로운 법령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추정분담금 사항에서 비례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비례율이 잘 나와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한테 추진위에서 이제 비례율이 잘 나오도록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평가적인 방법으로는 종전자산 가액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전자산 가액을 그러면 조금씩 낮게 잡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양립할 수 없는 화두를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합의 진행이 잘 안 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오늘 종전자산에 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5개나 중요한 세션을 들으셔가지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인가는 조합원들 개인의 권리와 부담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처분 관련된 평가를 통해서는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관리처분 평가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있는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전 종우자산의 평가로서 일정 조합원의 권리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합니다. 즉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과 관계된 감정평가를 왜 하느냐?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전원이 관리처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원 전원이 관리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사업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감정평가 업무는 없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도 폐지 및 신설되는 정비 기반 시설의 평가를 통해 조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기부 체납 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평가를 통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 내용을 호도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본 세션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사업 감정평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살펴봄으로써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다툼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비례율을 사업성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종전자산 평가액도 높이고 비례율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청은 양립할 수도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임의의 조합원이 2억 원의 대출을 끼고 3억 원의 정비사업 구역 내 매물을 구입하였고 받으시게 될 조합원의 아파트의 가치가 6억 원이며 분담금 및 이자 비용 등이 2억 5천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이익금은 약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개인적인 투자 수익률은 50%가 됩니다. 조합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 수익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업성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투자 수익률 지표의 감정평가를 통한 비례율 변동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할 때 만약 3억 원을 주고 구입한 종전자산 평가액이 6억 원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사업비와 총 분양 금액 등 주요 변수가 변동되지 않는 한 권리가액과 분담금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변동되지 않으면 결국 개인의 투자 수익률도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례율의 산정 공식이 보시는 바와 같기 때문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비례율이 줄어들고 종전자산의 평가액이 감소하면 비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권리가액과 분담금은 불변합니다. 그리고 종우자산의 평가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비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담금은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앞서 드렸던 화두, 즉 비례율은 사업성의 척도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비례율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비례율은 사업성의 절대적인 척도가 아닙니다. 오직 외부 분양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인 비례율을 상승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비례율을 증가시켜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과 관련된 평가 중에서 종전자산 평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그것 중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종전자산은 언제 평가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가끔씩 하십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되어서 인가 고시가 2번 있는 경우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 가격을 기초로 관리처분을 수립했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초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래하였고 주택 평형에 대한 트렌드 변경이 현저한 경우에 종후자산과 그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변경된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최초 사업시행 인가일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거 2008년도에 그 대형 평수가 더 가격이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13년을 거치게 되면서 대형 평수의 단가보다는 소형 평수의 단가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변경을 거친 경우에도 과연 최초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하고 종후자산은 최근 기준으로 하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후자산이 트렌드가 현저히 변경됐다면 종전자산도 그 트렌드 변경에 맞춰서 된 인가고시일로 평가하는 것이 관리처분에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일이 아니라 인가고시일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현장조사 시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부실한 감정평가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합원 전 세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한 감정평가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감정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조사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의무가 감정평가 법인에는 있습니다. 조합원 및 임차인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 도면 등을 통해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장조사 기록지 및 배치 도면을 통해 최선을 다해 현장조사를 수행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현장 기록을 통해 감정평가 법인 등이 최선을 다해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면 일부 호수에 대해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감정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대지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비사업이란 결국 토지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토지만을 현물 출자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의 재산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산의 위치, 건물의 면적, 향,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교의 위치, 거리 관계 등도 종전자산의 평가의 고려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권이 감정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법원에서는 전용면적 대비 대지권의 평균적인 비율을 산출하고 그 과부족분을 계산해서 가격에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지권의 면적과 종전자산 평가액이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에 반영되는가요?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에 정비례하는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질조사가 수반되지 않는 정밀한 감정평가가 아니므로 종전자산 감정평가하고는 무관합니다. 법령에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사 산정한다는 표현을 써서 감정평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지권의 크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구역의 종전자산 평가액의 지표로는 절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인테리어 여부가 감정평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많은 조합원들이 본인들의 주택이 인테리어가 되었다고 하면서 인테리어가 안 된 주택에 비해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인테리어는 현물 출자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도 힘든 측면이 있고 인테리어의 잔존 가치 그리고 취득가액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을 종전자산에 포함시켜 줄 경우에 조합원들의 경쟁적인 인테리어를 통해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가액은 종전자산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건물의 사용 연수 등을 증대시키는 대수선이 종전자산 가격에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대수선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건물 한 동 전체의 내용 연수를 변동시킬 정도의 수리를 대수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서 일부 호수를 대수선하는 것이 전체 동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대부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종후자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굉장히 덜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후자산의 가치는 이제 종합원 분양가라고 하죠. 그 조합원 분양가는 시장 가치인지 물어보시는 조합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후자산의 가치는 실거래의 가치가 아니라 조합원들만의 분양 가치입니다. 실거래의 시장 가치와 차이 나는 조합원들의 분양 가치는 당연히 일반 분양가하고도 다르고 분양권 실거래 가격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에 비해서 저렴하기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조합원 분양가가 관리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자주 출몰했던 원베일리 같은 사례죠. 그리고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이 일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보시는 조합장님도 가끔씩 있습니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 즉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와 연동되어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후자산의 평가액이 너무 낮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퀵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시간에 몇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시간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발표